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강의장을 옮겨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한데 또 하면은 아무 문제 없겠죠. 저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추천 물건을 고르고 대부분이 한 49%까지 떨어진 특수 경매를 부르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은 낙찰받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매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지분도 있고 그다음에 농지증 안 해주는 거,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거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오늘도 그런 걸 가지고 한 16개를 골라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했었는데 지금 일일이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30분이 더 길어져서 6시 한 30분까지 할 것 같습니다. 동영상으로 들으셔도 되고 대면 강의로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대면 강의를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이거를 편집을 해갖고 올리게끔 되면은 저녁 한 8시나 9시 정도쯤 돼야지 동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고 또 더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동영상으로 보시면 9시 넘어서 동영상으로 보셔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특수경매와 토지개발 강의도 매주 화요일 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이 강의실을 폐쇄했기 때문에 이 특수경매 토지개발은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하고 대면 강의를 했을 때는 4과목에 54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동영상으로만 하고 8과목에 54만 원으로 동영상으로 1년 동안 수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데 교재는 특수경매, 소송경매, 부동산 소송이다 1, 2, 토지개발 1, 2, 농지경매, 도로경매에서 전부 다 8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개 교재까지 다 포함을 해서 1년간 동영상으로 수강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54만 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성남 3개 2023 3447입니다. 제일 첫 번째 물건입니다. 지목이 전인데 답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9억 9천짜리가 3억 4천으로 떨어져서 34%까지 하락한 겁니다. 이것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법상 국어가 현황도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이걸 봤더니 그 국어가 도로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도로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땅으로 진입하는 것이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하게끔 된 총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로 제곱미터당 21만 5천 원인데 지금 최저가로 떨어진 게 했을 때는 14만 8,398원으로 떨어졌고 지금 공시지가로 해서 이게 총 감정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4억 9,4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냐면은 지금 3억 4천까지 하락이 됐죠. 그러니까 이 보게끔 되면 공시 가격보다도 한 1억 몇 천만 원이 더 낮게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십시오. 보면 2298에 695.1평인데 여기 보면 9억 9,400에서 3억 4천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고 농지 전혀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병위에는 원상 붙고 있으면 공무상 답이나 현황은 농지로 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고, 목록 1, 2, 5는 맹지고, 목록 3, 4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다. 이 접근 가능한 것은, 자,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매입 물건 계획.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고 낙찰을 받으면 뭘 사느냐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뭐죠? 답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섯 필지에 계획관리 지역에 다섯 필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생긴 건 어떻게 생겼냐? 자, 보시게끔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전부 다 다섯 개죠, 보면. 다섯 개인데 요 앞에 이게 뭘로 돼 있죠, 지금? 도로처럼 돼 있죠. 근데 이게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국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가서 보게끔 되면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현황 도로에 있는 이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 땅을 여기에 있는 이 4번 문건은 낙찰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이게 한 필지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분할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분할을 만들어 놓던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현황 도로를 가지고 여기 왜 우리의 진입도로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 나는 건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용도 지역을 보시면 여기가 뭘로 돼 있죠? 계획관리 지역으로 있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공시지가가 21만 5,200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게끔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우리가 낙찰을 받는 땅에 여기 땅에 하나 둘 셋 넷 하고 여기 보면 국어 옆에 요거까지 였습니까? 이 국어가 지금 현황도로로 쓰고 있고 이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기 현황도로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국어가 일부는 현황도로로 쓰고 있고 그 국어의 일부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거를 앞이나 뒤에 우리 땅에 있는 앞집이나 뒷집에서 그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국어의 현황도로를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틀림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있는 이걸 우리가 개발행 허가를 받았을 때 여기에 국어가 없더라도 여기에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이 앞에 있는 4번 필지를 우리는 도로로 만들어서 준공을 시킨다는 조건 하에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적상 보면 여기 뭘로 돼 있죠? 이렇게 이게 보면 724 도로로 돼 있습니다. 이게 7243 도로로 돼 있고 이렇게 국어로 돼 있고 도로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도로로 돼 있고 여기를 보게끔 되면 이렇게 현황도로가 돼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국어로 돼 있고 도로로 돼 있는데 이 국어와 도로에 닿아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직접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허가 나지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부가 여기서 보면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도로를 만든다는 것을 개발행위와 같이 집어넣어야지 건축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태천의 등신가에서 그 천지 남쪽으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그 전원주택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옛날서부터 여기에 이 전원주택지가 해천이 상당히 유명했었거든요. 그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몇백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요즘 이제 전원주택지가 많이 좀 그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천의 전원주택은 아직까지도 많이 그 서울 시내하고 가깝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경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지금 농지도 가격이 떨어지고 전원주택지도 가격이 떨어졌지만은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진 것을 크게 지르지 않고 제 생각에는 원저번 가격과 현재 가격의 중간 정도에서 본인이 알아서 낙찰을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하나를 받으면서 앞에 도로를 만들면서 그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게끔 되면 매매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지금 이 시기에 질러서 낙찰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장을 둘러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우리가 낙찰 받는 땅하고는 약간 고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를 받을 때 이쪽에 있는 그 고조 차이를 약간 경사지게끔 해서 아까 그 우리가 길게 된 4번 땅 있지 않습니까? 그 길게 해서 진입도로를 약간 경사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국어가 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국어는
현황에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 국어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지구, 광주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건축법상 진입도를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건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자 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이 인수, 소멸, 그다음에 계약력 있는 임차인, 그 외에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권리 분석한다는 건데, 인수와 소멸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앞선 압류, 과압류, 설정이 기준권리입니다. 그 기준권리보다 앞에 있는 것은 인수고, 기준권리보다 후에 있는 것은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경매에서 하려면 인수와 소멸을 찾아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앞선 압류, 과압류, 설정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저는 스피드 옥션을 보게끔 되는데, 스피드 옥션에서 다 찾아서 만들어 놨는데, 보게끔 되면 제일 앞선 것이 여기에 근저당 설정이 여기 있죠. 근저당 설정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소유권만 있고 압류나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가압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에 있는 지상권이나 압류나 가압류는 전부 다 소멸이 되고, 이게 앞에 있는 것은 인수가 되는데, 여기서 소멸이 된다, 인수가 된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내면은 잔금을 낸 걸 가지고 우리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등기 이전을 하게끔 되는데, 등기 이전할 때 등기 이전을 하게끔 되면은 소멸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등기 이전하면 그 소멸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잔금 돈을 내고 등기 이전을 한 건데, 돈을 내고 있어도 그 등기부등본이 그대로 살아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수와 소멸이라는 얘기는 등기부등본에서 우리가 잔금을 내서 등기를 했을 때 그 위에 거는 없어지는 것은 소멸. 잔금을 내도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게끔 되면 그 2020년에 보면 15일 날 보면 기준권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소유권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그다음에 분대권 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게 인수가 돼. 기준권리보다 있으면 인수가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등기부등본상으로 인수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황에서 지금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목이 답이고 현황은 전이다 보니까 계약력 있는 임차인은 지금 신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범위하고 사용하는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농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 건축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목이 답이고,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도 맞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앞에 진입도로도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도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도 반드시 해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 소유죠. 여기 보면 개인 소유고, 여기 보면 그 기준권리 근저당 설정이 여기 언제로 돼 있죠. 여기 보면 2020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압류가 2021년도다 보니까 이 기준권리보다 늦다 보니까 이 압류도 말소된다, 이런 뜻입니다.